PSG의 동료들도 인정했습니다. 이강인의 시야와 정확도는 PSG에서도 정상급이라는 극찬을 들으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베팅업체 파리온스 스포츠는 유튜브 채널에 2개의 쇼츠 영상을 올렸습니다. PSG의 미드필더 비티냐와 공격수인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각 부문별로 PSG에서 뛰어난 선수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 시야가 좋은 선수 등 10가지 문항에 답했습니다. 이강인은 두 선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비티냐는 시야가 좋은 선수의 이강인을 뽑았고 바르콜라는 정확도가 높은 수의 이강인을 선정했습니다. 두 선수는 이외에도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로 킬리안 음바페를 선정하는 등 공통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는 이강인의 동료이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쟁자인 두 선수가 이강인을 뛰어나다고 선정해 이 선택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 바르콜라는 좌측 윙어로 뛰지만 이강인은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기에 경쟁하는 선수들입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공격진의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를 제외하고 중앙 미드필더부터 좌우 윙어까지 모두 뛰고 있습니다. 하무스가 부진할 때에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폴스나인으로도 뛰었습니다. 그만큼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을 인정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역할을 정해두지 않으며 그는 멀티플레이어로 뛸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의 경쟁자인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근육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이강인이 이제 왼쪽 윙포워드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프랑스 축구 소식에 정통한 줄리안 프로만 기자는 파리 생제르맹은 바르콜라를 두고 시간과 경쟁을 하고 있다. MRI 검사 결과 근육 부상이 확인된 바르콜라가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바르셀로나전에 출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르콜라 부상은 PSG의 분명한 타격입니다. 2002년생 프랑스 국적 바르콜라는 이적료 4,500만 유로 약 640억 원의 리옹을 떠나 PSG로 왔습니다. 리옹 선골 유수로서 꾸준히 성장했고 빠르게 1군에 데뷔했습니다.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 26경기에 나와 5골 9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에서 꾸준히 뛰면서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바르콜라는 이강인을 비롯한 다른 입단 동기들에 비해 기회를 못 받았는데요. 출전을 해도 빅찬스 미스를 연이어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체르 은두르처럼 임대를 통해 다른 팀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점차 좌측 공격수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바르콜라가 좌측에 나서고 킬리안 음바페가 중앙에 나서는 경기가 많아졌습니다. 좌측에도 나서던 이강인은 우측에서 우스만 덴벨레와 경쟁했습니다. 중앙에서 비티냐와 경쟁 혹은 공존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르콜라는 리그앙 21경기에 나서 2골 5도움을 기록했고 UCL에선 6경기 1골을 올리고 있습니다. 입지를 굳히던 바르콜라는 근육 부상을 당해 한동안 경기에 못 나오게 됐습니다. 공격에 타격을 입은 PSG는 어떻게든 바르콜라를 중요한 바르셀로나전까지는 내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PSG와 바르셀로나의 8강 1차전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PSG 홈구장인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4월 11일에 열립니다. 약 보름 정도 남은 셈인데요. 바르콜라가 그때까지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바르콜라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현지 매체 및 전문가들은 다재다능한 이강인이 왼쪽 윙포워드에 나설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하프스페이스나 중앙지역에서 플레이가 더 좋았던 이강인 선수인데요. 워낙 다재다능하기에 왼쪽에서도 제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엘리케 감독은 왼쪽만큼은 바르콜라가 뛰었던 이유가 직선적인 플레이를 원해 왼쪽 측면을 벌리고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는 바르콜라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스쿼드에서는 이런 유형의 선수가 없어 누가 나오던 간에 변형된 왼쪽 공격 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나와서 왼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고 왼쪽 공간을 멘데스가 채워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음바페가 좌측으로 이동하고 중앙에 하무스 혹은 무하니가 나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르코 아센시오도 대기 중입니다. 과연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파리 생제르맹이 어린 선수들로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노립니다. PSG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챔스 16강 2차전을 치러 레알 소시에다드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앞선 1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합계 4대1로 여유롭게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PSG는 어린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꾸렸는데요. 브래들리 바르콜라, 워렌 자이르 에머리, 루카스 베랄두 등 어린 선수들이 포지션마다 포진했습니다. 이날 선발된 11명 중 26세 이상 선수는 위카 에르난데스, 파비안 루이스, 우스만 덴벨레 등 3명뿐이었습니다. 구단 역사상 가장 어린 선발진이었습니다. PSG는 소시에다드와 16강 2차전에서 평균 연령 23세로 베스트 11을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과 마누엘 우가르테 같은 유망한 자원들은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스페인 원정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일전이었음을 감안하면 PSG에 그만큼 유망한 자원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PSG는 2010년대 카타르 자본의 힘으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던 기존 전략을 수정해 2020년대에는 유망한 자원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가르테, 바르콜라, 아르나우 테나스, 곤살로 하무스 등을 영입하며 현지 매체로부터 본격적인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스팀에서 자이르 에머리까지 월반하며 PSG가 장기적으로 유망한 자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물꼬도 텄습니다. 이번 경기는 PSG가 새 시대로 순항 중이라는 하나의 상징과 같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겐 야망이 있다. 조별리그에서도 PSG는 가장 강했다. 소시에다드와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우리는 증명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PSG는 이 기세를 이어가 사상 첫 빅이어를 들어올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10년간 우승팀의 평균 연령을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나이대가 낮습니다. 가장 고령이었던 2021년도 시즌 레알 마드리드 28세와는 거의 4살 차이고 가장 어렸던 2018년도 시즌 리버풀 26세와도 2살 가까이 격차가 있습니다. 역대 최연소 우승팀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루이 파날 감독이 이끈 1994년도 시즌 아약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선발진의 평균 연령은 24세가 되지 않아 PSG와 가장 비슷합니다. 여기에 최근 볼만찬 기자들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축구의 레전드 고정훈 김포 감독님의 극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활약하고 득점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요즘 눈에 띄는 선수가 이강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 피지컬로 과연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했던 선수였다. 올해 그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정말 최고다. 기술이 최고인 것은 물론 눈빛이 다르다. 악발이 근성이 있다. 기질이,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다. 저런 모습을 특히 배우라고 선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기술이 최고인 것뿐 아니라 악발이 근성으로 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이 보였었다. 그러니 살아남는 것이고 최고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이강인 선수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옆에 있던 축구 전문 기자들도 레알과의 경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라모스에게도 강하게 태클하는 등 승부욕과 감독님이 말한 근성, 기질이 보였던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레전드분들이 다들 이강인을 언급하고 극찬하고 있다며 동조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